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한민족방송 시장경제를 배웁시다. 성우 이진모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모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모신 분은 열심히 사는 것은 물론이고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분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인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한중국동포위원회 전기룬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릴 때 제한중국동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현재 많은 일들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많은 일은 아니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는데 대한중국동포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첫째는 한민족 신문이라고 지금 한 10년 정도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즘에는 한 3년 정도가 되는데요. 한중 방송을 새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아직까지는 인터넷 방송으로 위주로 나가지만 앞으로는 주파수가 가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또 이거 외에도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한중국동포위원회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곳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인가요? 제한중국동포위원회는 사실 새로 만든 단체라고 하기보다가 기존에 있던 단체들을 하나로 좀 묶어가려는 이런 마음으로 만든 것이었고 그 전에 저는 한민족연합회라고 따로 만들었던 거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 2010년 5월 2일에 첫 우리 한민족연합회가 설립됐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며 또 중국 동포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런 단체로서 요즘에 지금 대림동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중국 동포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쓰레기 배출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어디에다 배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모르는 분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계도를 해주고 지금 요즘에는 대림 이동에 가면 다사랑공원이라고 있는데 그쪽에가 좀 중국 동포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즐겁게 노시라고 매주마다 거기 나가서 우리 팀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회원들 하고 있습니다. 예. 제한중국동포위원회가 여러 단체들의 이제 연합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중국 동포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40여 개 되는데 이분들이 다 각각 제 목소리를 내고 또 서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좀 많지 않고 거기에 또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 하나의 목소리를 내보자. 그래야 힘이 커지고 또 인재도 많이 한 곳에 몰려야 그 단체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2015년 11월 8일에 제한중국동포위원회라고 발족했는데 처음에는 제한중국동포위원회 아니고 제한동포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만들 바에는 중국 동포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당선된 다음에 정관을 바꿔서 중국동포위원회라고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의 단체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있는 게 제한중국동포위원회 외에도 또 있나요? 글쎄 단체는 많은데 다 자기가 제일 크다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제한중국동포위원회가 탄생하면서 하나로 묶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힘들긴 힘듭니다. 아직은 조금. 예. 그렇다면 이렇게 제한중국동포위원회를 발족하시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의 뭔가 구심점 역할 이런 게 필요했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이 한 80만 명 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한 76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한 46만 명 정도 됩니다. 또 거기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영등포구에 한 6만 한 7천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일 중심으로 되는 부분이 영등포구, 그 중에서도 대림동입니다. 네. 모든 일이 생기면 대림동부터 찾고 우리 뉴스나 뭐 이런 단체들에서 또 정부 기관들에서도 대림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원래는 제한동포위원회였다가 위원장이 되신 이후에 이름을 바꾸셨다고 했는데 그럼 위원장으로는 이게 선발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추천을 통해서 되신 건가요? 지금까지 다른 단체들은 추천으로 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중국 동포 단체 중에서 우리 이 단체만은 선출직입니다. 선거를 네, 통해서? 한 100여 명이, 한 120명 정도가 지금 회원회를 등록해서 선출을 했는데 각 작은 단체 대표나 또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모여서 또 일반인이라면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단체들의 연합체인 제한중국동포위원회 첫 번째 위원장이 되셨다는 건데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하신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중국 동포들이 너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좀 단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네. 첫째는 발대식을 어차피 저는 제가 당선되면서 중국 동포들의 위상을 높이자 하는 게 제 첫째 목적이었고 예. 또 위상을 높이면서 뭔가를 보여주자. 내국인들한테 보여줘야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발대식을 할 때 제가 그 국회의원분들한테 청들어서 국회의원 회관을 빌려서 그쪽에 가서 우리 발대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동포들이 또 어떤 분들은 국회를 또 못 가보신 분들은 또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했던 거고 근데 그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 아직까지 중국 동포들이 쉽게 자기 단체를 우리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1인자라는 걸 내세우려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것보다 나보다 우리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 선출을 할 때 그 날에도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버리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보다 나가 앞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언젠가는 나보다 우리라는 게 아마 제한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잘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동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게 느껴지네요, 저한테도.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한국 발음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말만 들어보면은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착각할 것 같아요. 중국 어디서 혹시 태어나셨고 잘하셨는지 물어도 될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저 태어난 곳은 중국 흑룡광성입니다. 흑룡광 하면 할빈지 안정군 장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 예, 안정군 장군 또 김자진 장군 거기에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분도 계시던데 서일 장군이라고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예. 다 흑룡광성에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하고 함께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한국의 좀 역사를 잘 연구하신 분들 중에 밀산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최초의 항일 운동을 할 때 밀산 지역에 흑룡강성 밀산 지역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심리화라는 고상이 있는데 제가 기사를 발표해서 우리 한민족 신문에다가 기사를 발표했었는데 그 신문에 기사가 나간 다음에 사실은 여기 그 KBS에서도 직접 거기에 가서 취재도 하고 또 재외동포재단에서도 이것은 최초의 항일 근거지다. 그래서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일운동의 근원지.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뜻깊은 곳이네요. 굉장히.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혹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다 함경도에서 태어났고 예. 저는 우리 본적은 함경도지만 여기 중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현재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귀화할 때 국적 신청하면서 여기 좀 재미나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본을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 제가 지금 정선전간대 이것을 등록증에다가 기입할 때 본을 기입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일 좀 아쉬웠던 게 좀 서운하기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본을 갖다가 서울이 옛날에 한양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한양, 영등포, 구로, 금천, 양천, 강서 이 중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본을. 골라서 그거를.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을 고를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 신청서 쓰는 데서 제가 종일 그 신청서에다가 제가 친필로 썼는데 그게 공간이 모자라서 종이 2장은 더 달라고 해갖고 저를 막 글 썼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여기 좀 어떻게 보면 재미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씁쓸하네요. 예, 섭섭하기도 하고 되게 저는 여지껏 한글 학교에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학교로 다녔기 때문에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웠고 이거는 우리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을 배웠는데 정작 여기에 와서 한글도 제대로 못 쓰게 하고 제일 잘못된 부분은 남이 본을 어떻게 마음대로 고치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너무 억울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 좀 반발심도 생기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얘기 했느냐면 옛날에 우리 일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창시 개명을 하기로 했다. 네. 창시 개명 이거는 강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해서 남이 억울한 일을 하게 만드냐. 알고 있는 본을 마음대로 고치면 이건 인간적으로도 아니고 또 그 가정에 대를 이어지는데 이것도 지금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뭐 심한 얘기도 했는데 제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고 어차피 저는 그래도 제 본을 그대로 찾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써놓은 거 보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여기 남부법원에서 관할하는데 이 남부법원에서 제가 써놓은 거 아마 보고 뭐 감동돼서 그런지 아니면 맞는 얘기라서 그런지 다시 전화 왔어요. 해주겠다고 와서 사인해라고. 그래서 다시 얼른 가서 사인했더니 바로 제가 원하는 본을 그대로 찾았습니다. 이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이거는.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제일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한글 학교를 중국 정부에서 지어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포들은 중국에서만이 유일하게 한글을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혹시 지난해 2016년도 재외동포 노래자랑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재외동포 노래자랑에서 꼬마 아이들이 둘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중국 심양 서탑 소학교에 있는 8살 난 애가 안혜령이라고 있었고 하나는 러시아에서 온 10살 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중국에는 한글을 다 배웠기 때문에 한국어가 마음대로 유창하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러시아에서 온 애는 성혜 선생님이 뭘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저걸 바로 내가 글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 들었는데 한글을 중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중국 애들은 다 한글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한국에 그래서 성혜 선생님도 좀 답답한 이런 느낌도 가졌고 그래서 그걸 제가 촬영도 해놓은 거 그대로 다 보고 있는데 공개도 하고 아마 그래서 중국에서 태어난 것이 좀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한글 학교가 공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 정부에서 한글 학교.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일본에서 들어왔을 때 일본에서는 한글 학교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해방되면서 중국에서는 한글 학교를 만들어줬고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있고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라면 한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중국에 많이 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학생 내원이 적어지는 게 이러면 한글 학교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노래 한 곡 듣고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가 이해란 씨의 노래죠? 네, 맞습니다. 예. 전기룬 위원장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이해란의 인생이란. 천만 년을 살 것처럼 욕심만 뿌려 그래봐야 한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인생 덧없이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었나 사랑하며 살아가요 즐겁게 살아가요 나누며 살아요 베풀며 살아가요 다시 묻을 인생 꽃처럼 피었다 지는 인생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천만 년을 살 것처럼 욕심만 뿌려 그래봐야 한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인생 덧없이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었나 사랑하며 살아가요 즐겁게 살아가요 나누며 살아요 베풀며 살아가요 다시 묻을 인생 꽃처럼 피었다 지는 인생 나누며 살아요 베풀며 살아가요 다시 묻을 인생 꽃처럼 피었다 지는 인생 꽃처럼 피었다 지는 인생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시장경제를 배웁시다. 오늘은 제한중국동포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전기룬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러면은 한국으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하신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먼저 동생이 오겠다고 해서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중국에서 원래 교사 생활 하시다가 그래서 출근하고 있으면서 동생이 가겠다고 해서 아는 분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95년도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한국에 입국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가보니까 그쪽에서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다 가까운 분들만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 하면 저는 제가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저는 빼놓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나왔는데 그때 100명이 넘어 신청했는데 17명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판단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제가 못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오신 해가 언제고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그 당시에는 산업연수생으로 지금 나왔었는데 산업연수생 제도가 9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94년도에 1차를 하고 2차로 지금 제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배울 것도 많고 많은 것들을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여기 한국에 왔다 가신 분들이 하는 얘기로 제가 어릴 때부터 사진 촬영을 좋아하고 또 이 전자 쪽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옛날에는 그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녹음기나 텔레비 이런 수리도 제가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부품 같은 것도 다 사서 했는데 한국에 나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 같은 사람들 가면 거기에 버려진 부품도 가져가니까 그걸 써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전자제품은 발달했구나 하는 생각 가졌는데 와보니까 말 그대로 부품 같은 것도 버린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런 데서 뜯어다가 쓰고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게도 하기도 했고. 아, 대단하네요. 그럼 산업연수생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산업연수생으로서? 산업연수생은 당연히 힘들죠. 하나는 시간적으로 적응은 잘 안 되고 그거보다 사람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은데 그쵸.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정말 하기 싫어서 시간이 가는 게 얼마나 지루한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제가 연수생 할 때는 이 섬유업계 그 옷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느낌 들고 이러는 순간에 우리 사진관을 운영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사진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또 한국에서 찍은 사진도 많이 남겨야 했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사진관에 가서 현상하려고 갖다 줬는데 그분이 사진 찾으러 가니까 사진 주지 않고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사진 관련된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사진 얘기하니까 저도 그 얘기는 또 편하고 좋고 그러다 보고 사진을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뭐 기법부터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그분이 후에 알고 봤는데 제 찍은 사진들이 좀 뭐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도 혼자 다니기 그러고 하니까 저를 같이 다니려고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봤던 거예요. 같이 사진도 많이 찍으러 다니셨나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여기 한국에 와서 3개월 후부터 제가 여기 잠실에 제일 많이 다녔고 그 웨딩 촬영 여기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아기 돌도 찍고 하면 같이 그분하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또 현상소에 또 소개해줘갖고 현상소 하시는 분이 대만하고도 거래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또 중국어도 통하고 하니까 대만하고 거래하는데 좀 도와달라. 아예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 냈습니다. 예. 또 보니까 여기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한국 이름을 찾는 일에 앞장섰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일인가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한글에 너무나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한글을 쓰는 게 이제 습관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와서 중국에서 배운 한글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일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한글을 쓸 수 없다는 게 정말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등록증상에다 우리 한글 이름을 써야 되는데 한글 이름을 써주지 않고 영문으로 쓰고 또 그나마 영문으로 쓰면 또 괜찮았습니다. 한글을 중국식 발음대로 한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채남이라고 있었는데 그 박채남이라고 중국식 발음에서인데 P-E-R-O 카이난 이렇게 7글자를 썼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불러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덩샤오핑 뭐 이렇게 쓰게. 그리고 이제 덩샤오핑 그것도 틀렸고 특히 우리 그 강택민이라고 원래 전 주석이 있죠.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짱저민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쓰거든요. 근데 실제는 짱저민도 아닙니다. 정확히 중국식 발음대로 쓴다면 짱저민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 발음조차 틀리고. 발음부터 틀리고 그리고 나라 주석인데 남의 나라 주석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예의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도 존중할 수 없고 더구나 중국에서도 한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한국에서 중국에서 쓰는 걸 못 쓴다는 게 저는 도저히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래서 이게 한글을 찾아야 되겠다. 이거 한글 이름 찾기 위해서 제가 법무부도 다니고 가정법원도 다니고 해서 2년 반 동안은 뛰어다니다가 마지막에 출입국 사무소에 그러면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요구한 게 정말 중국 동포라고 인정했으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를 해줄 수가 없다면 재외 동포 비자를 가진 사람들만 먼저 하자. 이거는 재외 동포라고 인정해줬지 않느냐. 예. 그래서 재외 동포 비자를 가진 사람들한테만 먼저 한글 이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찍히니까 통장에도 한글 이름을 쓸 수 있고 또 면허증에 운전 면허증에도 한글 이름을 쓸 수 있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어렵고 하니까 이분들이 통장에 입금할 때 조금 자꾸 밀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특히 이거는 하나는 주기 싫은 데다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통장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 빌미로 예. 그래서 피해를 본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등록증에다 자기 절로 한글로 이름을 써가지고 다닙니다. 그럼 복사해놓으면 한글 이름이 보이고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한글 이름은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직접 뛰어다니면서 이거를 또 개선하는 게.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요즘에 조금 실망이 드는 게 뭐냐면 또 중지됐습니다. 이게요? 네, 당연히 해야 될 걸 지금 하지 못하는 게 저는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피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에 뭐 중국 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좀 제고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나쁜 이런 인상이 남기고 있는데 이런 걸 만약에 나쁜 일을 하고 도망갔다. 그러면 사실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남은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른 위원장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한중국동포위원회 초대위원장 전기른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 시장경제를 배웁시다. 오늘은 진성이 부르는 안동역에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성우 이진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